안녕하세요. 식품화학 9주차 강의, 식품화학 실험 9주차 강의 동영상으로 찍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 9주차는 제목이 아마 pH 측정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pH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pH에 대해서 pH 정의 그리고 pH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과 염기의 정의. 요거는 저하고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유기화학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유기화학 때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산염기 하면서. 자, 산염기 정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아르니우스 정의가 맨 처음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브랜스텔 로리 정의, 그 다음에 루이스 정의, 이런 방식으로 산염기가 정의되어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요거도 조금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있어요. 아르니우스 정의는 산을 수소이온으로, 염기를 수산화이온 마이너스로 내놓는 요거를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Cl, 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온하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산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H 플러스는 보통의 경우 이제 물에다가 넣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넣어주면 실제로는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 이런 형태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르니우스 정의 이어서 브랜스테르 로리 정의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도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하게 알아두시고요. 산은 양성자를 주는 애,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애 이렇게라고 유기화학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예를 보시면 HCl과 물이 반응을 하면 HCl 여기에서 H 플러스를 하나 이쪽으로 물 쪽으로 주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H3O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HCl은 H 플러스를 주는 애기 때문에 얘는 산이 되고 요거는 H 플러스를 받게 되면 요거는 염기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받아져서 오는 요거 염기에 대한 짝산. 왜? 여기서 H 플러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가 세트입니다. 얘는요. HCl에서 H 플러스를 주고 남은 Cl 마이너스. 얘는 성질이 H 플러스를 받아올 수 있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요 HCl과 Cl 마이너스는 산과 그것의 짝염기가 됩니다. 됐죠? 얘 하나 더 볼게요. NH3와 H2O에서는 이 반응이 진행되면 자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NH 플러스, NH4 플러스가 되고 OH 얘는 H 플러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되면서요. 얘는 H 플러스를 받아오기 때문에 염기, 얘는 H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산. 자, 그리고 NH3에서 H 플러스 받아와서 NH4 플러스가 되고 얘는 이것과 염기와 그것의 짝산이 되고요. 물은 수소 이온을 하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산이고 이것은 그것의 짝염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식을 보면 산인지 뭐 염기인지 각각의 물질이 산인지 염기인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포괄적으로 넘어가서 루이스 정의. 일부 화학 반응에서는 수소이온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쓰기 위해서 루이스 정의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아니라 전자는 모든 화학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산염기 반응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정의에 의한 산은 전자쌍을 받는 물질, 자 양성자는 주지만 전자쌍을 받는 루이스 정의에서는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고요. 루이스 정의에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배웠고 연습 문제도 풀었어요. 요런 거에서 루이스 산과 염기를 뭔지 써라 뭐 아니면 이걸 지정하라 이런 식으로 유기화학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산과 염기의 개념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H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과 염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방식이 pH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액이 있을 때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H이고, 이때는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브레스테드로리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가지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표현했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물질, 염산같이 이런 것들은 산성이 강하다. 그래서 물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그 산 물질이 갖고 있는 수소이온을 내놓겠죠. 그러면 그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용액 속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성,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염기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용해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측정하는 방법이 pH입니다. 그래서 pH의 정의, 요거는 밑에 있는 식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또 글씨도 써놨어요. 용액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단순히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역수의 상용대수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지 모르겠는데 미치 10인 로그, 요 미치 10인 거를 우리가 생략했습니다. 요렇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 농도, 꺾은 선으로 표현한 게 여기 몰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물에서의 H 플러스의 농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H 플러스는 물 분자와 결합해서 H3O 플러스가 될 수 있죠. 이렇게도 표현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용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 농도,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의 몰 농도. 요렇게 요 식 자체를 기억을 좀 하시고요. 요거를 이제 풀어서 말로 쓰면 용액에 존재하는 수소이온 농도를 그 역수의 상용대수로 정의를 한 것. 요렇게도 문장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냥 수소이온의 농도를 그냥 H 플러스 이거를 그냥 pH로 쓰지 왜 복잡하게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쓰느냐 라고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소이온의 농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0.00001몰 농도에서부터 1000몰 농도, 만 몰 농도,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몰 농도의 그 수소이온의 농도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쓰면 숫자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로그를 취해줘 버리면 그렇게 숫자가 큰 것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의 3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로그로 취해버리면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로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H 플러스의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요의 농도는 만약에 1000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1000몰 농도다 이렇게 되면 pH는 어떻게 되나요? pH는 요거는 좀 그렇네요. 1000이라고 하지 말고 0.001이라고 할게요. 0.001이다. 이렇게 되면 pH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요거는 요 부분이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면 pH는 3이다. 이렇게 된다. 그쵸?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이렇게 농도가 주어져 있으면 요거를 pH로 변환하는 방법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것은 pH의 정의, 숫자로 정의하는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과 식으로 정의하는 거, 이거 둘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pH를 그럼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3가지 정도로 소개해 드립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pH 종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산염기 또는 pH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아직도 실험실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수를 버려야 되는데 이 폐수가 너무 강한 산이거나 너무 강한 염기거나 하게 되면 버릴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튀거나 하면 다칠 수도 있고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내가 측정을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 강한지 약한지를 측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럴 때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pH 종이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리트머스 시험지는 요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해봤을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물질을 디텍션을 해서 산성물질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산성물질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화하고요. 요 빨간색 리트머스는 내가 염기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내 물질, 내가 용액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pH 종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략의 pH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종이에다가 내 용액을 떨어뜨려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색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적으로 pH가 어느 정도이구나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지시약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아마 얘기를 조금 들어봤을 거고, 여기저기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시약은 이제 색깔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시약은 그 자체가 산이기도 하고 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위의 조건, 뭐 쉽게 말해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 산인지 염기인지 즉 H 플러스가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에 따라서 양성자화가 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를 이제 아래쪽과 같이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게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지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상태 위에 있는 경우는 구도식까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메틸 오렌지가 이게 옐로우 노란색일 때는 이런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가 주위에 수소이온이 많아진다. 즉 pH가 낮아진다. 산 조건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주위에 있는 수소이온이 요 물질에다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뀌겠죠. N과 N 사이 이중결합이 있는 요 부분에 수소이온이 결합해서 이런 형태가 되고 얘들은 전자 이동해서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수소이온을 받아서 색깔이 양성자의 형태가 양성자가 하나 붙어서 플러스 형태가 되게 되고 얘는 색깔이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질인데 양성자랑 결합을 하느냐 결합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요. 요 pK, 요거는 다음 학기에 아마 저랑 배우게 될 텐데 pK가 3.4다. 그러니까 즉 3.4를 기준으로 해서 3.4, pH가 3.4보다 더 높다 그러면 위에 있는 형태. pH가 3.4보다 더 낮다, 즉 산성이 더 심하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메틸 오렌지 색깔이에요. pH 4.4, 자 3.4보다 더 높죠. 높은 더 알칼리성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형태. 자, 요게 위의 형태예요. 4.4가 위에 있는 요거의 형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pK가 3.4보다 낮은 더 산성이 심해지는 형태면 아래쪽 pH 3.2니까 산성이 더 심해지는 거죠. 3.4보다 낮습니다. 산성이 더 심해지게 되면 수소이온이 결합을 해서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면서 붉은색으로 됩니다. 자, 요런 원리로 인해서 지시약이 산과 염기에서 색깔을 나타내게 된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입니다. 얘는요, 염기성일 때 분홍색을 나타내는 지시약이에요. 요거는 다음 학기에도 여러분들 실험할 때 또 써볼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번 써볼 거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약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석화학에 있는 책인데 이거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제가 붙여드린 이유는 지시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게 pH를 측정할 수 있는 변화가 되는 그 pH의 범위가 지시약마다 굉장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메틸 오렌지 같은 게 3.1에서 4.4에서 pH가 그러니까 색깔이 확 변하는 그랬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게 페놀프탈린이죠. 페놀프탈린 같은 경우는 pH 8에서 9 요 사이에서 색깔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변화를 보고 싶은 pH의 구간에 따라서 다른 지시약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색깔도 다 다르죠. 요건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굉장히 다양한 지시약이 있고 내가 측정하고 내가 관찰하고 싶은 pH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거를 쓰면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pH 미터입니다. pH 미터는요, 특수한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식품 분야에서 많이 쓰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초적으로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한 원리 같은 것도요. pH 미터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요, pH 미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조금씩 다르게 생긴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진한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 있죠. 진한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전극입니다. 전극인데 pH 미터에서는 전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시전극하고 기준전극. 자, 요 긴 요 파란색 전극이 지시전극. 요 영어로 돼 있죠. 죄송합니다. 밑에다가 옆에다가 살짝 적었어요. 요게 지시전극. 긴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게 레퍼런스 엘렉트로드에서 기준 전극이에요. 기준.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요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다른 용액에 담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준 용액부터 기준 전극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준 전극은 KCl 솔루션 용액에다가 담겨져 있고요. 얘는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농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줘요. 이 이온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게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지시 전극이 실제적으로 뭐를 측정을 하냐면 수소이온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위에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산성이다. 산성인 용액을 만약에 담궜다. 그러면 산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H 플러스가 굉장히 많겠죠. H 플러스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요 부분요. 요 부분은 H 플러스가 통과를 할 수 있는 막입니다. 예. 수소 이온으로 선택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막이에요. 수소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전위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수소 이온의 농도가 바뀌니까 전기의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염기성, 이거 지울게요. 내가 시료를, 만약에 염기성 시료를, 내가 여기에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염기성 시료에서는 이 H 플러스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전위차가 달라지겠죠. 전기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주위의 수소 이온에 따라서 이 두 전극 사이, 여기 이 부분 지시전극 부분의 수소 이온의 농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외부의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수소 이온의 이동이 여기서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지시전극 부분의 수소 이온의 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것을 전위차, 이 기준 전극에 대한 상대적인 전위차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위차를 측정을 해서 pH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pH 미터의 원리예요.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 실험할 것은 이제 요 pH 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할 겁니다. 오늘 조 교수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게 됐고요. 오늘은
물엿 또는 올리고당 시럽을 희석을 해서 그것의 pH를 측정을 하게 될 거고요. pH 미터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엿 피펫 전자저울 시약 스푼 비커 pH 미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요. 먼저 pH 전원을 켜고 먼저 이 pH 미터를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즉, 이 기계 안에다가 일종의 내가 기준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보통, 중성, 산성, 염기성 3개의 보정액을 가지고 와서 그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pH 4짜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pH 4인 용액이에요. 그것을 측정을 해서 이 용액이 pH 4이고 이 정도의 전위차가 pH 4를 나타내는 거라고 pH 미터에다가 입력,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정을 시켜주면 굉장히 정확한 pH가 이 pH 미터 안에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우리 시료를 pH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측정을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pH 미터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깨끗하게 세척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존액에 담그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조 교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잘 따라서 실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과 레포트는 오늘 실험하신 거 실험 방법 기구 및 시약 요거 잘 적어서 주시고 오늘 측정한 시료의 pH 측정한 값 이렇게 작성을 해서 결과 레포트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주차 실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실제로 실험은 조 교수님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